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77차 유엔 총회에 참석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 핵 비확산 체제가 불안한 상황이라며 북한의 계속된 유엔 제재 위반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총회를 계기로 만난 한국과 일본 정상은 양국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북한 문제에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나선 조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 핵 비확산 체제의 불안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며 러시아와 중국, 이란과 함께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특히 북한에 대해선 진지한 외교 재개를 모색하는 미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으로 유엔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거듭 감행하며 추가 핵실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것입니다. Despite our efforts to begin serious and sustained diplomac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continues to blatantly violate UN sanctions. 러시아에 대해서는 지난달 열린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평가 회의에서 최종 선언문 채택을 저지한 일을 지적했습니다. 또 중국에 대해선 전례 없이 불투명한 방식으로 핵무기를 비축해 우려스럽다고 밝히고 핵전쟁은 승자가 없으며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면서 핵 비확산 체제를 강화하는 최상의 방법은 외교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규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러시아가 무력으로 주권 국가를 지도에서 지우려 하면서 유엔 헌장을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러시아 등을 겨냥한 안보리 개혁에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Members of the UN Security Council, including the United States, should consistently uphold and defend the UN Charter and refrain from the use of the veto, except in rare, extraordinary situations, to ensure that the Council remains credible and effective. 이런 가운데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유엔 총회를 계기로 약 2년 9개월 만에 한일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약식 정상회담으로 진행된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은 현안을 해결해 양국 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외교당국 대화를 가속화하고 정상 간 소통도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한국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또 핵무력 법제화와 7차 핵실험 가능성 등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외교부도 두 정상이 안전한 양국 관계 복원의 필요성과 함께 고위급 대화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했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협력을 더욱 심화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정상 간 만남은 약 3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한국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일 간 여러 갈등이 존재하지만 두 정상이 만나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유엔 총회 일반 토의 첫날 일정에서 프랑스와 독일, 일본 등 3국 정상들이 북한의 핵 위협과 인권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기후변화와 전염병, 식량 가격 상승 문제 등에 더해 우리가 막지 못한 이란과 북한의 핵 확산 문제도 위협으로 남아있다면서 북핵 문제 등을 국제사회 해결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국제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언급하면서 우리는 수십만 명이 압제와 고문을 견뎌야 하는 북한과 시리아, 벨라루스의 수용소나 교도소에 주의를 기울이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올해는 고이즈미 총리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명한 평양선언 20주년이 되는 해라면서 일본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어 일본은 평양선언에 따라 납북자와 미사일, 핵 문제, 불행한 과거사와 같은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면서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추구한다며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날 것이고 헌신을 다해 행동할 수 있는 어떤 기회도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핵실험 동향을 감시하는 유엔 산하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기구 CTBTO가 북한의 추가 핵실험 움직임을 비판했습니다. CTBTO는 21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제10차 CTBTO와 친구들 회의를 열고 참가국들과 공동 성명을 통해 북한의 새로운 핵실험은 무책임하고 용납할 수 없으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할 것과 핵무기와 관련 프로그램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해체를 향한 구체적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2006년 첫 핵실험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모두 6차례 핵실험을 감행했고 최근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쳤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유엔 총회 연설에서 자유와 연대를 강조한 것은 과거 북한 문제에 쏠렸던 한국 외교 정책의 중심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미국 전직 관리들이 분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 의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속에 구체성이 다소 결여됐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자신의 첫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을 직접 언급하지 않으면서 자유와 국제사회의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북한의 최근 핵무력법 제하 등을 비판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면서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의 중심은 아시아와 글로벌 현안에 대한 한국의 역할 설정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So I think Yoon is coming to office with very low expectation about what can be achieved with North Korea. And the central element of Yoon's foreign policy is not North Korea. Instead, it's establishing or strengthening ROK's role as an international player. Big Asia issues and international issues. 과거 유엔 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 제안 등 북한 문제를 중심에 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달리 윤 대통령이 북한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건 전략적인 측면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 미국 대사 대리는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와 이에 대한 담대한 구상 제안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윤 대통령의 이번 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짧은 언급조차 없었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언급되지 않은 건 남북 대화에 대한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북한과의 긴장 관리 노력의 일환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줄곧 자유와 민주주의 확대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며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에 외교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이런 구상에 다소 구체성이 결여됐다는 지적과 함께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글로벌 플레이어가 되기 위해선 아직 군사, 정치 및 경제적 무게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건과 정보통신, 첨단 산업 등 한국이 우위에 설 수 있는 분야를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There are certainly limits to the degree to which South Korea can be a global player. You know, it doesn't have the military, political, or economic weight that larger countries have. So that's why South Korea often has to look for niche issues where it has a technological advantage.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그러면서 윤 대통령도 이런 한계를 인식하고 보건과 디지털 격차, 그리고 지구온난화 문제에서 한국의 역할을 언급해온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BOA 뉴스 이존입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들이 최근 한국의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유럽연합 EU가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EU 대변인실은 21일 한국의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 재참여 입장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의 인권 존중과 보호를 촉구하는 데 있어 국제적 단결을 보여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는 한국을 포함해 가능한 한 많은 유엔 회원국들의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를 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외무부 대변인도 한국 정부의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참여와 관련해 우리는 북한이 조직적인 인권 유린을 해결하고 이 문제에 대한 국제적 조치를 지원하는 모든 기회를 가질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밝히고 캐나다는 유엔 인권이사회와 제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결의안을 계속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유엔 총회 북한 인권 결의안에 매년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부터 4년 연속 불참해왔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주한미군은 미국이 위기 상황에서 한국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의미하며 타이완 위기 시 주한미군의 일부가 투입된다 해도 대북 억지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21일 타이완 위기 상황 시 주한미군이 긴급 투입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VOA의 질문에 미국은 모든 가능한 선택지를 검토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미한 동맹은 대북 억지력을 유지할 방법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현재 약 2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다면서도 그들은 북한의 모험을 억제하는 주한미군 규모 이상의 역할을 수행한다면서 만일 주한미군 일부가 타이완 위기에 투입된다 해도 미한 동맹은 대북 억지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경우 미국이 군사적으로 타이완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혀 주한미군을 포함한 영내 미군 병력의 이동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VOA가 중국 해관 총서의 북중 무역 세부 자료를 살펴본 결과 지난 8월 한 달간 중국이 북한에 제공한 유류 제품은 아스팔트 재료인 석유 역청 112만 달러어치와 윤활유용 기유 63만 달러어치, 윤활유 53만 달러어치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중국이 지난 8월 한 달 동안 북한에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 연료성 유류를 공식적으로 판매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과 달리 북한 최대 유류 항구인 남포에는 이 기간에 최소 8척의 대형 유조선이 입항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공식적으로 북한에 유류를 판매한 나라는 없지만 수만 톤의 유류 운송이 가능한 유조선의 입출항이 계속되고 있어 비공식적인 유류 거래가 지속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